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지난주 뵙고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그 밑에 이제 보고자,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 허위 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고 체계에서 그런 허위 보고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군의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자, 보면 그럼 두 단계죠. 자, 네. 보고자가 예. 총장한테 허위 보고를 할 이유가 없고, 예. 총장이 국방부 대변인한테 허위 사실 얘기할 이유가 없고, 예. 그럼으로써 얻어야 할 이익도 두 사람 다 없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혹시 오인이나 착오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날의 일기는 제가 그날의 기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일기는 그날 벌어진 일은 그날 기록하자. 그래서 퇴근이 늦더라도 웬만해서는 일기는 기록하고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녁 시간대나 뭐 상황이 발생하면 또 자기 전에 또 글을 쓰고요. 새벽에 일어난 일은 아침에 일기를 쓰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가 그 천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인할 일은 저는 결단코 없을 거고요. 아니, 뭐. 부박사께서 그걸 오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네. 그 최초 보고자가 네. 혹시 네. 착오나 오인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을 건가 이런 생각. 아니 뭐 그것도 하도 아니라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뭐 일부 뭐 매체에서 다른 제보자도 있었고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것도 있었고, 왜 확인한 거를 말씀 못 드리냐면요. 확인한 것 자체가 저쪽에서는 무조건 거짓 제가 뭐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모 인사도 누군지는 알지만 확인하는 거에 참 드리질 않는 겁니다. 왜? 이것도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에 입각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밑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분이 총장한테 보고했는데 그걸 오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찰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그 대통령 관저 민간인 답사 의혹이요. 그래서 천공 의혹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자 여기 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답사한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지금 풍수가 또는 관상가로 유명한 백재권 씨라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아마 경찰이 이번 주 내에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때 한번 그 경찰 수사 내용에 어떤 그 요지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또 여전히 남은 의혹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이 최소한의 그 어떤 근거가 확인된 셈이죠. 즉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나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민간인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비과학적인 분야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이 거기 가서 지금 뭔가 그 관저 그 터를 보고 뭐 조언을 하고 뭐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천공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즉 도인에서 지금 역술가로 이제 바뀐 셈인데, 아직 지금 뭐 진실을 저희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경찰 발표가 사실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뭐 그런 거를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천공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인터뷰 영상을 잠깐 틀은 것은 그 중간에 보셨겠지만은 그 지금 경찰 발표가 그거잖아요. 오인했다. 자, 그 수염만 보고 특이한 그 수염만 보고 그러니까 천공이나 이 백재권 씨나 백재권 교수나 두 사람 다
그 특이하게 그 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그 현장 보고자가 공간을 관리하는 현장 근무자가 오인해서 또는 착각을 해서 그것을 천공이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이 백재건 교수가 관여한 게 사실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부승찬 전 대변인은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천공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걸 그날 일기에 바로 적어놨기 때문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천공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버리면 그간에 천공 쪽으로 이제 뭐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좀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여전히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계속 또 보완 취재를 할 것인데,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그 부 전 대변인은 육군 참모총장의 전언을 사실 그대로 일기에 적은 것이고, 또 그것을 책으로 냈고, 거기에 어떠한 단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천공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군의 그런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사실 진실 가리면 좋겠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오히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바로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긴 그런데 경찰 발표가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천공의 대체자로 지금 등판한 백재건 역술가, 백재건 관상가, 또 공식적인 직책으로는 한국사이버외국어대 겸임교수죠. 그래서 이 백 교수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경찰발로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백 교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앞다퉈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간에 백 교수가 쓴 칼럼 또는 몇몇 매체와 과거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주로 유력 대선 후보들 관상, 뭐 만났던 얘기들, 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난해 이 백 교수를 만나서 장시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내용은 처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일인데, 그때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그 중앙일보 사주죠. 그분하고 심야에 인사동 술집에서 만날 때 역술인이 같이 왔는데, 홍 회장이 역술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재건 교수였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확인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만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뭐 이재명, 문재인, 뭐 김건희, 조국, 한동훈, 뭐 이런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또는 그 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 과정에 또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가 이게 지금 관상 또는 풍수 뭐 이런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분들은 사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관상과 풍수라는 것이 비과학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 또 재력가들, 기업인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 언론사 사주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뭔가 그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게 비과학적인 영역이지만 뭔가 우리 일상에 또는 사회에 돌아가는데 어떤 그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백재원 교수가 어쨌든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갔다는 거는 조언을 했다는 거겠죠. 그냥 갔겠어요? 그런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오늘 이제 제목이 용산 이전은 나와 무관하다. 풍수 조언한 적도 없다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저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이 천공 의혹이 이제 막 제기될 무렵인데 용산 이전 문제, 그다음 천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이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지금 뭔가 지금 뭐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이때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뭐 또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백 교수님이랑 연락이 또 되면 후속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또 뭐 나오는 게 있으면 다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분의 어떤 그 지론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분은 우리 왜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관상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 시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상은 이제 역학의 영역인데 역학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에 따른 통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왜 부자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반면 무속은 귀신을 머릿속에 받아서 그 힘으로 내다보기에 미신이다. 자, 이분은 역술인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무속과 역학은 다르다. 무속과 관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뭐 관상이나 역학도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걸 이제 전공한 이분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박사까지 따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역학은 이 나름 과학적인 어떤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이 용산 문제. 자, 요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천공이나 건진법사, 뭐 무정스님 이게 다 뭐 그 윤 대통령 주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거칠게 표현을 했고 장사꾼들이다. 예? 자기 그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 사람들과 친분을 뭐 그것이 깊든 얕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선정에 천공이 관여할 일은 없을 거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은 용산 이전과 상관이 없고 그런 문제로 조언한 적도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뭐 간접까지 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언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용산은 뭐 터가 좋은 땅이고, 그다음에 천공이 뭐 얘기해서가 아니라 용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풍수가들이 용산은 터가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 교수의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파트별로 발췌한 육성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에 인터뷰한 것에서 이제 조금씩 그 인물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 사람의 주장이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런 유력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할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관련해서 용산과 천공 관련해서 파일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 그 유난히 그런 뭐 많잖아요. 그 무속인, 뭐 예. 역술인, 그런 예. 뭐 천공 스님이, 건진 법사니, 예. 뭐 또 뭐 무정 스님 뭐 해서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좀 장사꾼이니까 그거 누구 한번 만난 걸로 장사해 먹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씨 보면 오랫동안 그 교육을 한 것 같던데, 건진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뭐 논문을 참.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건지 그걸 뭐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지 정말로 역학을 하거나 역술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뭐 상담 내지는 조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가 만났다고 설치고 떠들고 다니는 거지. 그걸 지가 떠들고 다니면 되나? 지금 뭐 용산 옮기는 거 그것도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뭐 관여했다고 절대 그러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떠들고 지가 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또 되겠어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건 큰일 나지. 그건 아닐 겁니다. 선생님은 용산 집무실 관련해서 뭐 혹시 그런 쪽으로 조언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선택이? 그건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예. 풍수적으로 어떤지 기룡에 대해서 잘 갔는지 못 갔는지 이건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인터뷰에서는 그 내용은 주가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제가 따로 칼럼을 쓰든지 다른 인터뷰 때 한번 따로 하거나 그래야 될 내용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이런 건 없는 거죠? 하도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그 옮긴 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 하필 또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뭐 용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뭐 했다면서요. 그 용이 뭐 여의주를 물고 그렇게 뭐. 보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용산으로 입양하는 그런 것은요. 천공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두둔하는 게 아니고 용산이라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터가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천공 그거 완전히 X잖아. 그게 아니고 용산이라는 것은 터는 풍수인들 치고 용산 터가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회자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천공도 주어들어서 약간 도사티는 내고 싶고 그러니까 그 주어들은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얘기한 걸 영케 보도가 되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천공이 먼저 용산 좋다고 했냐 그게 아니라 그 얘기한 사람 수십 년 전부터 용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사람은 풍수인 중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풍수 조언을 받았다고는 봐야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옮긴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옮긴다고 한 거지 무슨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하고 인터뷰한 그런 그 내용으로 보면 본인은 거의 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조언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천공도 아마 거의 관련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국사와 관련된 일이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굳이 그것을 이제 드러낼 이유는 또 없겠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들어갈 때 뭐 보안각서 비슷하게 여기 일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지금 경찰 발표 과정에 이제 그 석연찮은 구석이 바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CCTV 벌써 확인한 게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 이전 TF 대통령실 이전 TF 거기서 지금 그 팀장 부팀장 즉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경호처장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였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관여를 한 것 같아요. 거기 간 것도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천공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의문으로 남는데, 그리고 이제 육군총장, 즉 당시 육군총장이 남영신 전 육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뭐 거의 입을 닫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 그 사건, 부승찬 사건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또는 천공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그 의문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데, 남영신 전 총장이 좀 더 그 책임감을 갖고 그런 국민적인 혼란을 좀 해소하는데 어떤 전 공직자로서 좀 나서 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된 이 용산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들어봤고요. 자,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그다음에 그 부인들 뭐 이렇게 쭉 만나고, 또 이제 그 주요의 인물에 대한 인물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 드셔도 좋지만, 한번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자, 그러면 그런 데까지 관여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을 이제 그런 데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내를 갖고,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뭐 또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뭐 이념이나 또는 진영 뭐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얘기는 했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상 봐준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제 처음 만났고, 이분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관상을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악어 관상인데 아주 공포의 악어 관상이다. 그래서 생긴 모습도 뭐 악어고, 이마도 뭐 닮았고, 뭐 걸음걸이도 닮았고, 재밌는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관상인데 고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받고 두들겨 맞는다.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이분의 어떤 그런 해석에 따르면 뭐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는 문제겠죠. 자, 이 부분 한번 그 음성 파일 들어볼까요? 올라가는 거지. 악어는 이마가 없다. 뒤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얘 길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악어답게 생겼는데, 악어처럼 생겼는데, 악어상인데 이마도 악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악어다운 행동도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건넌다. 악어가 이렇게 걷거든, 이렇게. 이렇게. 당신은 걷는 것도 악어다. 근데 이마까지 악어다. 당신이 크게 성공한. 그러니까 관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당신은 기가 막히게 좋다. 왜? 동물 관상으로 분석하면 당신은 좋은 관상이다 했더니 안 믿더라고. 다 좋다고 그만 들었던 거지. 근데 동물 관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대단하게 높이 공포의 관상이고, 권력을 하늘을 찌르는 권력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다. 대신 귀함이 없다. 관상에. 그건 뭔 얘기입니까? 권력은 엄청난 세요. 대통령 맞짱 떠도 당신이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무서운 권력이 있어. 악어기 때문에. 근데 귀한 게 없어.
그러면 1,000대 받아. 두드려 맞아요. 자,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장 때만 한 2번, 최소한 2번 정도 만났고요. 그 이후에 총장 시절에 또 만나느냐 하는 부분에는 답을 제대로 안 하시고 말을 흐려가지고 그 부분은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되게 이제 그 인상을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사실은 만나기 전에 먼저 사실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2017년에 처음에요. 그때 그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그 관상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좋은 관상이라고. 그래서 이 악어 관상, 악어라는 건 이제 그 습지의 모든 어떤 그런 뭐 부패한 어떤 그런 뭐 이런 걸 다 삼키고 정화하는 뭐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자, 이 권력이 엄청 센데 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함이 이제 뒤에 김건희 씨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귀함이 없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그 결합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보완이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 관저 선정에 관여를 했다면 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와는 2007년이 아니고요. 2017년인데 PPT에 지금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부인 김혜경 씨하고 같이 만났고, 자, 이분이 근데 이제 저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동안에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걸 거의 공개적으로 뭐 칼럼에도 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이런 데서 자기를 이제 되게 좀 싫어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본인은 사실은 보수 진보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정치인들을 만나왔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뭐 치우치는 게 없다. 자기는 오로지 그 사람의 관상만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뜻밖에도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관상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씨앗이 되는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관상을 타고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밀렸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패했는데 그 타고난 대통령 관상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약점 여기 뭐 자만심이라든가 어떤 도끼 뭐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하면 다음 대선 때 여전히 유력한 어떤 그 후보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은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쾡이상이라고 하는데 살쾡이의 어떤 그 특징 그래서 영민하고 전투력과 임기응변이 강하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대표한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냐면, 당신은 노 전 대통령하고 아주 흡사하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은 말은 사납게 해도 도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도끼는 뿜지 않았대요. 근데 이 대표 당신은 도끼가 너무 많다. 독이 너무 많다. 그걸 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에 본인이 거기가 그 독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분 말로는 뭐 이 대표도 나름 자기의 어떤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고집이 세서 안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부인 김혜경 씨가 더 이렇게
자기 말을 많이 좀 이렇게 존중을 해줬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육성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에 예를 들면 또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같이 붙는 상대가 그런 대통령 될 관상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이재명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재명은 대통령 될 씨앗이 대통령이 될 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전제가 딱 들어가야 돼요. 오해하니까. 그 중에 되는데 그 범주 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그 씨앗을 갖고 있는 관상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그래서 제가 좋게 봤어요. 아니, 관상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다. 당신하고 관상이 아주 비슷한데. 그 당신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하고 노무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냐.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은 싸납게 하지만 독이 없다. 살쾡이상이라고 예. 했던 거죠?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도 살쾡이에요. 똑같은 관상이라니까. 싸납고 살쾡이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영민해요. 영민하다. 영민하고 전투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1대1로 붙으면 잘 안 져요. 아무리 센 사람 붙어도 지지율이 낮아도 살쾡이가 확 후려칩니다. 그런 굉장히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자, 이분 논리로라면 자, 대통령이 될 관상 이건 타고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패한 이유는 윤석열의 그 어떤 기가 더 셌다는 거죠. 윤석열 역시 그 대통령 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에는 역시 또 그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다음 대선 때 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는데 저쪽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 관상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관상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이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뭐 안 바뀌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도 했는데 그럼 얼굴을 성형하면 관상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성형을 해도 관상은 안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부분의 그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고 다만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내 성격의 장단점이 뭐고 내가 어떤 기질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나면 뭔가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여지는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선 후보들을 만났을 때 요런 부분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고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아주 좋은 관상이다. 그것도 대통령 관상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하고 또 피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하는데, 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소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디 다른 칼럼 같은 데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자기 판단이 부족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행동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것이 어떤 소신이나 판단력, 결정력이 부족한 예로 들은 것이 조국 윤석열 추미애 이런 분들 간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할 때 그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뭔가 어떤 대통령으로서 개입할 부분이 있고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때 김정숙 여사는 따로 만나서 관상을 봐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뭐 어디 다른 데서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김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되겠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부인 관상이다, 영부인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권 후보 부부를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 부부를 다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문재인 부부들?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 김정숙 여사와 만났었죠. 아, 그분 따로요? 예, 되기 전에 아니면 되기 되기 후에? 전에 아, 제가 관상 받았죠. 그때 영부인상이었나요, 그러면? 얘기했죠. 그때 만났을 때 영부인 된다고. 자, 다음은 아마 궁금해하실 분도 있고 또는 듣기 싫어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좋은 관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김 여사 덕을 봤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데는. 그래서 김 여사는 이제 고귀함이 있고 윤석열을 만나서 큰 권력을 얻었다. 윤석열은 권력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아주 뭐 관상궁합도 좋고 아주 좋다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자,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이런 의혹이 제기가 이게 지금 지난해 인터뷰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고귀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응?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뭐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가 조작 의혹은 본인이 그것은 그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안 봐서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육성 한번 들어볼까요? 그 모든 걸 뚫고 어쨌든 영부인의 자리가 올랐잖아요, 영부 자리에. 이건 도대체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이해 안 돼. 일반 사람들 볼 때 이해 안 가겠죠. 그 전에 뭐 한번 쓰신 거 보니까 그래도 뭐 무슨 공작 뭐 이런 얘기 하셨던데. 해석하기 힘든 관상이라요. 네. 그거 분석하기 어려운 얼굴인데 이제 참 나는 그분이 좀 대단하다고 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대단해. 그 윤석열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대운이 그래요. 트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독자적으로 뭐가 있나요? 안 그래요. 둘 다 똑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만나서 대통령 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건희이라는 사람도 윤석열을 만났기 때문에 윤석열 덕으로 큰 권력을 얻은 거다. 자,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공작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는 눈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인물평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충성심
높은 진돗개상이고 이제 이 백 교수 말씀은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운이 없다. 어떤 대권 후보의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운이 없는 분이고 어떤 화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 탓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주당 핵심 인사, 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보 등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과 그런 친분이 좀 있는데 민주당 당시 핵심 인사의 주선으로 한번 만날 뻔했대요. 근데 어떤 그 중간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결국 못 만났는데 만나면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 장관은 관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관상이래, 고귀한 관상인데 관상에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한테 조국은 장관을 낳치면 안 된다.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서생의 어떤 그런 관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권력과 가까이 가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부산시장이 적절한 거 아니냐. 뭐 그때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검찰 생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화를 입었다. 상당히 이제 그 안타깝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이 관리만 잘 했으면 나중에 대권 후보로 꼽힐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귀함이 없어. 이제 그래서 실현을 당한 건데, 조국은 언뜻 보면 귀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강한 권력이 없어. 반대야, 윤석열하고. 근데 본인도 사실은 또 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억울하지. 본인은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국 그분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참 저도 그분이 이렇게 잘 관리하면 대권 후보로서 나중에 이렇게 출마 의견도 많이 나오고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겠다, 나는 그리 봤어.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소통령이라고도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권력이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섞인 그런 평을 좀 했고, 이 한 장관은 그 아까 이제 조 전 장관은 이제 진돗개상인데 한 장관은 원숭이상이다. 재주가 아주 많고 꾀가 많고, 그래서 여간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당분간은 잘 나가고 그 잘 안 잡힐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면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에 일일이 그 대응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자기 운을 소진시킬 것이다. 그럼 뭐 여권에서 뭐 차기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언급하기는 이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재주도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요. 한동훈이는 좀 말을 적게 해야 되고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과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계속되면 좀 위험해요. 자기 운이 하락해요.
자, 지금까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관상 및 인물평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얘기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관저 이전 관련한 부분 또는 용산 이전 관련한 부분, 여기에 이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했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메인 테마인데, 뒷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부록 비슷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친분을 갖고 있고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 영역이라 하는 관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요. 어쨌든 이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지금 등판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대통령 관저 의혹 천공이 방문했다고 그간에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냐, 여전히 의문점이 남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백제권, 천공 두 사람이 다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경찰이나 그 스스로 자꾸 그 의심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공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보면 처음부터 지금 백제권 씨 얘기는 지금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경찰도 이미 그 전에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 백제권 씨 본인도 이것을 이분은 뭐 원래 그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그런 부분은 아마 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감추고 싶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극구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사람만 바뀌었을 뿐 어차피 민간인이 거기 말하자면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국사를 일종의 뭐 대통령실 그 관저도 다 정부 중요한 그 최고 통치자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 이건 국정으로 봐야 되죠. 크게 보면 그 관여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어떤 이면에 그런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저런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가 한번 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저 나름 또 그간에 오랫동안 또 깊이 있게 취재를 해왔고, 여전히 아직도 취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의 그 미진한 부분들이 또 여전히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직 어떤 진실 또는 사실을 속단하기엔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분의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디에도 어떤 그 천공의에 대해서 단정적이나 확정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질 않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전원을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육군 참모총장의 전원은 결국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승찬 전 대변인은 뭐 도대체 뭐 잘못한 게 뭐냐,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경찰도 아마 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외에 이제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천공 의혹 관련해서 뭐 너무나 그 이제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뭐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새로운 또 어떤 또 증거가 또는 새로운 증언자가 나타난다면 양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조성식의 어퍼컷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